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가 이 암호화폐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CBDC가 도입되고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서 앞으로 최소 한 세기 이상은 이 암호화폐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근 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현재 암호화폐 CBDC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란 국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기업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착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란의 중앙은행과 산업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하루 뒤에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 총리 암호화폐 무역대금 결제 지지, 이란 사례 따를까 하는 이런 기사가 8월 31일 앞선 기사 다음날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러시아 총리가 수입대금 지급 방안을 암호화폐를 채택해야 한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이 기사가 나오고 바로 어제 또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간에 국가 간 결제에 암호화폐 활용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란에 이어 러시아까지 국가 간 무역 결제에서 암호화폐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 시점까지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2024년 디지털 루블 발행 계획이라고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러시아가 2024년부터 모든 은행과 신용기관을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 중앙은행은 CBDC와 관련해 매년 단계별로 테스트를 진행해왔고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면서, 또한 외환 비즈니스를 위해 CBDC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 중앙은행과 협력할 것이라고 이런 발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랍권의 국가를 한번 볼게요. 이 아랍 국가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블록체인 메타버스 산업 육성 나서는 두바이 5년간 5조 원 투자 결정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면 두바이 왕세자가 지난 7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세자인데, 이 왕세자는 오는 2027년 4만 개의 가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메타버스 경제에 40억 달러, 하나 약 5조 2천억 원 정도를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5년 동안 현지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기업을 5배 규모로 키우며 두바이를 전 세계 10대 산업도시 중 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우디가 암호화폐 CBDC 책임자 임명을 했는데 이것이 두바이를 의식했나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이걸로 좀 보면, 사우디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책임자에 엑센추어 임원 출신을 임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웃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두바이를 의식해서 가상자산 책임자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엑센추어의 임원이에요. 근데 이 엑센추어는, 이걸 보시면 엑센추어는 이 리플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센추어도 CBDC 관련해서 리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요. 아무튼 사우디가 이 엑센추어 임원 출신의 가상자산 책임자를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시아권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본부터 보여드리면, 지난달 8월 2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국민 관심 부족으로 CBDC 도입 계획을 보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CBDC 도입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의 인기로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CBDC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지난달 초에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가, 바로 지난달 8월 30일 말에 일본 정부가 CBDC 발행을 가속화한다, 업무 인력 대폭 증원해서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이전 기사가 무색하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 정부가 CBDC 프로젝트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CBDC 발행 프로젝트 팀 인력을 큰 폭으로 늘렸고 동시에 내년 예산안에 CBDC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2년 연속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일본 정부가 점점 더 CBDC 발행을 중점 업무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일본도 관심 없는 척, 아닌 척 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CBDC 발행 계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권을 보면 홍콩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CBDC를 추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얼마 전 8월 11일에 나왔어요. 또 태국중앙은행도 소매용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불과 얼마 전 8월 5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국은행 부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소매 CBDC를 미래 금융 시스템의 기초로 보고 있다라고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앙은행도 CBDC를 시범 테스트 검토 중이라고 9월 6일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이 국영은행 및 빅테크 기업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인도의 중앙은행 부총재는 CBDC가 암호화폐의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해서 절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CBDC의 발행은 이 암호화폐의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인도도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 인도네시아도 보시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올해 말까지 디지털 루피아 개념 설계 끝낼 것이라고 7월 22일 요것도 2달도 안 된 기사예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말까지 자국 CBDC 디지털 루피아의 개념 설계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아시아 하면 당연히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지역은 11개 지역에서 현재 23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소비, 정부 서비스, 기업 자금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위안화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 법규를 출범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연구를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지난달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중국은 이 CBDC를 직접 테스트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법규도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CBDC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나라가 패권국이 되려면 자기 나라의 화폐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지금 패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고 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CBDC 시장에서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시아는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번엔 유럽으로 가볼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프랑스 중앙은행 이르면 2023년 CBDC 결제자산 도입 해가지고 요것도 7월 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더 많은 민간 주체들 그리고 다수의 외국 중앙은행과 CBDC 도입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르면 2023년 CBDC를 결제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니까 이 유럽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 유럽은 유로존이라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프랑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CBDC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자국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 중앙은행 ECB도 CBDC 설계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7월 달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이 EU 정책 전문가가 유로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EU 정책 전문가가 말하길 이 유럽 경제의 그 어느 분야에서도 암호화폐 경제만큼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없다.
유럽에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달러와의 법정 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남색이 USD고 이 빨간색이 유로예요. 그런데 거의 전부 다 이 남색의 이 USD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여기 조금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압도적으로 이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추후 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활성화가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로존에서 탈퇴를 한 이 영국도 이 유럽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리스 총리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사임을 하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기 총리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선출이 됐는데, 과거 암호화폐 발언이 좀 우호적이다라고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 2028년에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 트러스 총리가 암호화폐 관련 부서인 재무부의 지지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 이 기사를 보면 영국의 차기 총리 후보자 2인 누가 돼도 친암호화폐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리즈 트러스가 총리로 당선이 됐지만 이 리시 수낙이라는 이분 역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인물이에요. 즉 누가 돼도 친암호화폐 인사였고, 결국 영국 역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운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을 떠나서 남미 쪽도 보면 이 콜롬비아 역시 콜롬비아 중앙은행 CBDC 영국 본격 착수라고 해가지고 지난달 8월 20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브라질 역시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2024년 CBDC 발행 계획이라고 지난달 8월 10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도 함께 보면 호주 중앙은행이 1년간 CBDC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달 8월 9일에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며칠 뒤에 8월 25일에 호주 중앙은행 CBDC 도매거래 지원위에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CBDC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기사도 얼마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여드리면, 한국은행 올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CBDC 연계실험 수행이라고 하면서 모의실험 연구 확장 하반기 종합보고서 발간 계획이라고 지난달 8월 1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시 이 한국은행에서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이 CBDC 연구와 발행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을 보면 이미 1단계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2단계까지 마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종합보고서까지 발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는 이 CBDC 시대를 시간이 갈수록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이 뉴스가 거의 최근 1개월, 2개월간의 소식들로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CBDC의 시대는 결국 암호화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은행 계좌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거기에 이 CBDC로 발행된 자국의 통화를 넣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또 다른 알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도 함께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누구나 이 디지털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이 암호화폐는 더 대중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BDC가 각 나라에서 발행이 진행될수록 이 리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SEC와의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가 되든 안 되든 CBDC가 각 나라에서 발행되고 통용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암호화폐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힘을 믿고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살아남을 만한 코인 몇 개를 선별을 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본다면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대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것에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돈이 몰리는 곳에 우리의 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